Everyone is fighting for their piece of the galaxy. But all I want is to live free. So I'm gonna risk it all. Hold on, Nick! Star Wars Outlaws, pre-order available now. 게임 스타워즈 아웃로는 은하내전이 후반부로 접어든 야빈 전투 3년 후 영화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과 스타워즈 제다이의 귀환 사이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포스 전투를 기점으로 은하제국이 강성하지만 그렇다고 공화국 재건연맹, 다시 말해 반군연맹의 반란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투쟁의 시기이자 은하계의 뒷세계를 주름잡은 범죄 조직들은 은하제국이 반란군 진압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이익을 챙기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범죄 조직은 바로 크림슨 던이었습니다. 야빈 전투 10년 전 조직의 부관인 드라이덴 보스의 죽음 이후 키라가 이끄는 크림슨 던은 세력이 약화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림자 뒤에서 조직을 이끌고 있었던 다스몰의 유지를 이어받은 키라가 몰의 스승이자 복수의 대상이었던 쉬브 펠퍼틴 황제를 제거하기 위해 오랜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3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키라는 계획의 첫 시작으로 은하제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던 허딜 쪽의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자바 더 헛에게 배송되었어야 할 탄소냉동 한솔로를 훔쳐 보바펫이 자바를 배신했다고 믿게 만들고 한솔로를 경매에 올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든 것이었죠. 자바는 키라로부터 한솔로를 따냈지만 반란군 영웅이었던 그는 은하제국이 눈여겨보는 타겟이었습니다. 결국 은하제국과 거래를 하며 문제가 생기길 꺼려했던 자바는 한수 물러나 경매장에 나타난 다스베이더에게 한솔로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자바의 라이벌이자 크림슨 던의 협력자였던 보쿠 더 헛은 헛 일족이 은하제국에 얕보여선 안된다며 지도부를 설득하고 헛 함대를 이끌어 다스베이더의 기함인 이제큐터함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헛 종족은 다스베이더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결국 타투인으로 물러나 보바펫을 기다리던 자바를 제외한 헛 지도부가 전원 사망. 자바는 헛 일족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헛 종족의 수천 년 세월의 권력을 홀로 독점했습니다. 이후 공백이 된 헛 일족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파이크와 블랙선 등 사이가 안 좋아도 나름대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던 범죄 조직들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폭력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조사에 착수한 제국보안국 ISB는 범죄 세력 간의 일련의 전쟁 또한 타 조직들을 약화시키기 위한 키라와 크림슨 던의 음모임을 알아차렸죠. 범죄 조직들이 제국과 펠퍼틴 황제의 관심을 끌어준 덕분에 반란군은 두 번째 데스스타의 정보를 확보하고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워즈 아웃로에서 플레이어는 다양한 조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키라의 크림슨 던은 물론 자바의 범죄 제국, 스파이스 카르텔인 파이크, 키지미의 기반을 둔 아시가 클랜, 신생 조직 제렉 배시 등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예고편에 따르면 게임 스토리상 주인공 케이베스의 주요 적대 세력은 앞서 말한 제렉 배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렉 배시는 칸토니카 행성의 카지노 도시 칸토바이트의 막대한 부를 등에 업고 활동 중이며 조직의 수장인 슬리로는 기존 범죄 세계를 꽉 쥐고 있는 파이크와 크림슨 던, 헛 쪽과 손을 잡고 세력을 불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워즈 코믹스 시리즈인 현상금 사냥꾼 전쟁, 크림슨 레인, 히든 엠파이어 3부작이 빌드업한 스타워즈 클래식 3부작 타임라인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우리 플레이어들이 스타워즈 은하계를 누빌 시대입니다. 우리가 만날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들은 케이와 닉스, 그리고 앤디 셋입니다. 칸토바이트 거리 출신인 케이베스는 자유와 생존을 위해 은하계 곳곳을 전전하는 무법자입니다. 케이는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여러 범죄 조직과 일하며 평판을 높이는데요. 케이는 완전한 자유를 찾아 밀수 조직을 이끄는 제일렌 브렉스와 손잡고 제렉 배시의 자산을 노리게 됩니다. 작중 K가 타게 되는 우주선은 은하공화국기의 경화물선인 EML-850 트레일블레이저호로 제작 단가가 높아 대량 생산에 실패한 시리즈의 유일무이한 시제함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활종인 닉스는 K-베스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단짝입니다. 닉스는 귀여운 외모를 가졌지만 K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위기 상황마다 날카롭게 대응할 수 있는데요. 게임 내에서는 작은 몸집으로 K를 여러 방면으로 돕는 조력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코트를 두른 ND5는 본래 클론 전쟁 중에 개발된 BX 시리즈 코만도 드로이드입니다. 독립행성계 연합편에 서서 싸우던 ND5는 전쟁이 끝날 무렵에 정지되어 창고로 들어갔지만 제국시대에 재가동되어 제일렌 브렉스의 집행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ND5는 K-베스의 대담한 강탈극을 돕습니다. 주인공 K가 되어 우리가 닉스와 앤디와 함께 누빌 행성들은 현재로선 5곳입니다. 토샤라는 토샬 행성계의
세계의 위성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지만 지하세계의 보석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파이크를 비롯한 여러 범죄 조직과 부패한 제국 총독이 위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소설 애프터매스에 등장한 이후 처음 구현되는 정글 행성 아키바는 한때 무역연합이 소유했던 행성으로 클론 전쟁 당시엔 독립행성계 연합의 드로이드 공장이 있던 곳입니다. 전후엔 은하제국의 손에 들어왔지만 총독을 보내 통치하던 다른 분리주의 행성과 달리 은하제국과 협력 관계를 맺은 지역정부가 관리했습니다. 아키바 궤도의 아크라 정거장은 주요 소용이었지만 제국 시설엔 불법 무역의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타투인은 은하계의 중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외딴 행성이지만 동시에 허들 쪽의 우두머리인 자바더헛이 거주하고 통치하는 곳이기에 범죄 세계에서는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곳입니다. 또한 타투인은 라일로스와 룬 행성과 더불어 스파이스 삼각지라 불리는 마약 스파이스 무역의 중요 기점이기도 합니다.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에 처음 등장한 행성 칸토니카는 기업구역의 황무지 행성이지만 칸토바이트라는 거대한 카지노 도시를 갖고 있습니다. 주인공 케이의 고향이 바로 이곳으로 자본가들의 천국인 칸토바이트는 부패의 온상이었으며 범죄 조직 제렉 배시는 이곳을 거점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에 처음 등장한 키지미는 눈과 산맥으로 뒤덮인 행성으로 멜리토 종족 범죄 조직인 아시카 클랜의 본부입니다. 키지미는 본래 다이벤두를 비롯한 포스 종교의 성지 중 하나였으나 언제부턴가 범죄자들이 유입되며 은하제국 몰락 이후에는 스파이스 밀수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웃로 플레이 이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기본 설정들입니다. 여러분이 게임에서 가장 바라는 바는 무엇인지, 어떤 컨셉의 모험을 떠나고 싶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